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8년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연말 연초 되면 네, 올해 혹은 내년에 운세가 어떤가 뭐 이런 거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돗자리 흉내를 좀 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뭐 2019 천기누설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천기누설을 지난 4월부터 해왔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천기누설 할 건 없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제목을 단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제 세뇌 탈출을 해오면서 일정한 정치 철학, 일정한 역사관을 깔고서 해왔거든요. 그거를 확 부풀려 가지고 좀 이른바 거대 담론 혹은 초거대 담론을 하려고 제목을 좀 유머러스하게 달아봤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면 가방끈이 짧고 공부가 덜 돼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저 미친놈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한 제목이라도 달고 하면 욕을 좀 덜 먹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돗자리까지 흉내 냈으니까요. 희한한 그 시부터 하나 보고 하시죠. 이게 이제 나라 망했을 때 1907년경에 나온 시예요. 우리가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러니까 1904년, 5년에 책으로서는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나왔고요. 그것도 참 희한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시로서는 1907년에 강정산이 희한한 시를 썼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고 일제가 나라를 접수한 때잖아요. 1905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한일 무슨 합방인지 합병인지 뭐 어쨌거나 뭐 1910년 사건을 두고 우리가 그때 나라가 망했다. 근데 실제로는 1905년에 이미 외교 군사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1905년을 나라가 망한 해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산화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파시즘 1920년대 이탈리아 파시즘이 권력을 잡고 1930년대 초에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만주를 완전히 100% 장악하고요. 33년에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고 1937년에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고요. 1939년에 나치가 세계 제2차 세계전을 일으키고 1941년에 일제가 진주만 사건을 일으켜서 미국이 비로소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걸쳐서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그 상황이 펼쳐지는 급박해지는 현대 문명이 막 이제 그 재앙을 향해서 치닫는 시기가 이 시기란 말이에요. 1905년, 4년 뭐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그 문명, 인류, 민족에 대한 엄청난 낙관적인 시를 써요. 1907년이니까 이게 1907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강정산이. 시는 이제 이렇게 나가죠. 만국활계 남조선. 그러니까 인류 번영의 길은 남한에 있고 이런 뜻이죠. 청풍명월 금산사. 이게 좀 번역이 어려워요. 이 네 구절의 시 중에. 저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 금산사라는 건 미륵신앙의 그 대표 사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륵신앙을 모시는 사찰을 가보면 이게 사찰이라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큰 무당관 같은 그런 느낌이 줘요. 그러니까 온갖 짐승 형상, 무슨 형상에 온갖 그 석상들 다 서 있고요. 일반적인 사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륵신앙은 이게 이제 그 농민 반란 일으킬 때도 많이 사용이 됐을 거예요. 혹은 그런 것도 많이 사용됐을 텐데 이게 뭐냐면 구원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초 기반의 구원신앙에 가까워요. 이 미륵신앙이. 그래서 금산사는
구원을 뜻한다고 볼 때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구원은 피바다가 아니라 청풍명월, 즉 유장함 속에 있다. 그러니까 청풍명월 금산사.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명계화 삼천국,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문명이 꽃피우니 도술 운통 구만리. 이 도는 이제 과학을 뜻할 거고요. 과학적 지식, 통찰. 그 다음에 술이라 그러면 기술을 뜻할 거고요. 운통이라 그러면 교통과 소통을 뜻한다고 봅니다. 즉 과학, 기술, 교통, 소통이 지구를 엮는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시를 썼다고요. 또 이게 물론 이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훨씬 더 훌륭한 책이죠. 우남이승만의 독립정신 보면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현대 문명과 인류에 대한 그리고 각성한 개인에 대한 이 낙관과 희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독립하려 그러냐? 개인이 독립적 개인이 되기 위해서, 또한 독립적 개인에 걸맞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이 독립적, 정신이 독립해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적 개인은 왜 형성이 되기 시작했냐, 혹은 왜 이렇게 날개를 펴고 활동할 수 있게 됐냐? 그건 현대의 문명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독립정신의 기본 틀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공산혁명 이런 걸. 그런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문명과 인류와 민족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 책도, 독립정신도. 독립정신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지금 봐도. 근데 이제 독립정신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강정산의 한시 역시 그런 관점, 그러니까 문명, 인류, 민족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관점을 깔고 있고, 이렇게 그 세대 선배들의,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 인류, 민족에 대한 낙관은 1919년 내년 100주년 되는 3.1운동의 선언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등이 자에 이렇게 나가는 3.1운동 선언서를 보면 거기에는 원한이나 분노라기보다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문명, 인류, 민족에 대한 낙관이 깔려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 그러니까 조선반도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독립해서 번영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균형을 맞추면서 아시아인의 번영을 이끌어내는 기본 핵심 고리다. 이게 이제 그 3.1 독립정신, 독립운동 선언문의 그 기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세대예요. 그 세대 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시를 깔았냐. 이거 점정이 비슷한 흉내 내보려고 2019년에 어떤 운세냐 이렇게 보려고 이제 그 시를 한 자락 깔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 2019년에 키워드가 5개예요. 하나는 미중전쟁입니다. 이건 좀 풀어서 말하면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죠. 이건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를 14억 중국인들로 하여금 익히게 만들겠다. 이것이 미중전쟁의 그 본체이고요. 아마 앞으로 한 20년, 30년 계속 진행될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북한 해방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 북한이 접수되고 평정되고 임시 행정기구 단계를 거치고 Transitional Administration, 그래서 TA 단계를 거치고 드디어는 그 몇 년 거친 다음에 최소한의 자치 능력이 획득되면 자유민주 노스 코리아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남북 2개의 자유민주 코리아의 국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유민주 코리아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북한 해방이라고 불리는 그 제가 4글자 안에 담은 뜻입니다. 그게 이제
2019년이 이제 원년이 되는 거예요. 북한 해방의 원년이 되죠. 미중 전쟁은 2019년에 확실하게 이제 그 방향과 성격이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쇼가 끝났다. 쇼는 끝났다. 쇼의 끝장. 이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 벌써 문재인이 편향되어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뭐 40% 초반대 나오니까 앞으로 문재인과 586은 파산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문재인과 586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의니 공정이니 떠들었지만 이걸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지금까지도 약발이 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매직 워드는 하나는 박근혜 나쁜 여자, 형편없는 여자라는 박근혜 매장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문 대통령 때문에 전쟁이 안 나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평화 쇼입니다. 이 두 개의 쇼, 이게 끝장날 때가 됐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세 번째 키워드는 쇼는 끝났다. 쇼의 끝장. 내년에 네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 및 탄핵 평가입니다. 줄여서 박근혜인데 이게 환심해요. 오늘도 나 홍준표 씨 좀 말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공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박근혜 파리를 하는 사람들은 가증스럽다기보다는 한심하다. 지금 박근혜는 탄핵해서 끝난 일인데 우리가 앞을 보고서 힘을 대동단결해서 나가야지 박근혜 파리하면서 내부 총질하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저도 박근혜 파리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내세우고 평가를 하지 않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라는 걸 평가하지 않는, 또한 박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다라는 걸 평가하지 않는 사람, 또한 지금의 우리가 부닥쳐 있는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저도 경멸합니다. 박 대통령 불쌍해요. 박 대통령 억울해요. 이것만 갖고는 일반 민초의 감정이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으로는 부족해요.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 억울하고 불쌍한 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짚지만 더 나아가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의 아이덴티티가 뭐였냐. 그러면 흔히 이제 김무성류나 홍준표류는 박근혜의 정치 역량이 부족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먹통이 돼서 그래서 드디어 탄핵 정국까지 초래됐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박 대통령의 국내 정치 역량이 대한민국의 이 개생 양 땡땡 같은 정치 문화에서 작동할 때 부족했는지 넘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부족했다고 봐요. 이런 개땡 양 땡땡 같은 이런 정치인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뤄내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한테는 그런 능력 확실히 없었죠. 그 개땡 양땡땡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고 제가 박 대통령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광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게 유리하니까 어떤 사람은 큰 사진 들고 다니면 그게 친박이라고 불렸고 조금 작은 사진 들고 다니면 친박이 아니라고 불렸고 아무튼 다들 이용해 먹은 거죠. 그 이용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박근혜라는 인물이 잘 다뤄냈냐? 저 잘 못 다뤄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없는 죄 만들어서 인격살인하고 감옥에 쳐넣어야 되냐 이거죠.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 게다가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과 공안 정책으로 치자면 박 대통령만한 인물이 지난 3, 40년 동안 없었어요. 개성공단 완전히 철수시키고 사드 배치 결정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완전히 무기 연기시키고 전교조 법의 노조화 시키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뭐 이런
강단 있는 원칙을 밀고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대북정책, 공안정책에 관해서.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냐면 자한당 국회의원인가 한 2, 3주 전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예를 들면서 문재인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쓴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로서 대표적인 케이스고,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철수한 게 대표적인 행태래요. 그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이 머리가 썩어 있고 관점이 동태 눈알 같은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및 탄핵 평가에 관해서 우선 첫째, 아젠다 내놔봐. 아젠다. 아니 박 대통령 묻어버리고 문재인과 같이 힘합쳐서 싸우자 그런 거 말고 지금 미중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북한 해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자유시민의 각성과 약진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의 뜻을 갖고 있는지 당신 아젠다 내놔봐. 박 대통령 유능했다 무능했다 그 소리만 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미중전쟁, 북한 해방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걸 포함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잖아요. 아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때부터 얼마나 웃겼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공식 당론이 마지막 정리된 버전이 뭐였냐면 자체 핵무장 미국에 의한 전술핵 운용이에요. 즉 분단을 전제로 한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B6112 미국의 그 첨단 전술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전술핵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맥시멈으로 조정하면 폭발력이 한 5만 TNT 톤으로까지 나오는데 얘가 지중 폭발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20배 정도 파괴력 나오니까 지상 폭발하는 원폭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100만 톤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톤급이면 그 전술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대한 정책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이 직접 전략자산, 그러니까 스텔스 폭격기 이런 걸 가지고 핵무기를 운영을 하지 현지의 미 본토 바깥에 핵무기를 비축 운영하는 것을 줄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체 핵무장은 더 웃기는 소리인 게 북이 핵무장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 일본도 핵무장, 타이완도 핵무장, 베트남도 핵무장, IS도 핵무장, 시리아도 핵무장, 핵 도미노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분단을 전제로 핵 도미노 하자. 그러니까 황당한 국제정세관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 홍준표가 마지막 정리해놨던 거, 작년 여름까지 정리해놨던 자체 핵무장이나 혹은 미국에 의한 국내에서의 전술핵 비축을 우리 당의 더 이상의 당론이 아니다. 이유는 미중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 의한 북한 해방이 코앞에 닥쳐 있고 미국의 군사력이 동북아에 어마무시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해방을 통해서 일을 풀어야지 우리가 분단을 전제로 자체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 상시적으로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국제 정세 감각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당론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 안 하잖아요. 아젠다를 못 내놓는 거야. 아젠다를. 한마디로. 아젠다를 못 내놓는다. 아젠다 내놔라 이거 첫째. 이 미중 전쟁이나 북한 해방을 전제로 해서 아젠다 내보셔. 두 번째 야당에 내서 요구하는 게 폭도 행태라는 걸 반성해라 이거요. 박 대통령이 정치 역량이 있었던 없었던 소통 능력이 있었던 없었던 그거 다 떠나서 언론이 인격살인했고 법조가 인민재판했고 국회가 아주 잔인무도하게 언론에 의한 인격살인 및 법조에 대한
법조에 의한 인격살인에 편승했잖아요. 잔혹국회라고, 잔혹국회. 이 세 가지의 폭도 행태 자체를 반성해라 이거요. 박 대통령이 정치 역량이 있었건 없었건 다 떠나서 그러면 박 대통령이 소통이 좀 꽉 막혀서 잘 안 되고 뭐 찾아가서 뭐 부탁하려고 그래도 안 만나주고 그러면은 그 인격살인도 오케이, 인민재판도 오케이, 잔혹국회도 오케이. 폭도죠. 금수저 폭도란 소리 아니에요. 대한민국 폭도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반성해라 이거요. 그리고 나서 박 대통령이 평소에 이러이러한 그 마키아벨리적 혹은 권력 운용이라는 관점 혹은 진용의 구성 및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러면 오케이. 저도 좀 그런 거 느꼈었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있으면은 인격살인해서 없는 죄 붙여가지고 징역 수십 년에 뭐 과징금 200억이에요? 차라리 장애인들 수십만 끌어내다가 총살하셔. 그런 관점이라면 히틀러가 했듯이 그때 장애인 죽일 때 히틀러가 뭐라 그랬는데요? 비생산적 인간들이라 그랬어요. unproductive.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나치 폭도 행태랑 그동안의 인격살인 인민재판 잔혹국회 행태가 뭐가 다르냐고요. 비생산적 대통령이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확실한 대북정책, 공안정책은 다 묻어버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일부 느끼는 그 자기들 체감 온도로 비생산적이고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니까 인격살인하고 인민재판에서 감옥에 수십 년 쳐넣고 200억으로 벌금 때리는 게 맞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까발려서 나오게 생겼어요. 이미 나왔고 많이. 그래서 2019년 5대 키워드의 네 번째는 박근혜입니다. 2019년 5대 키워드의 다섯 번째. 상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 자유시민이 각성해서 약진해야겠죠. 미중전쟁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북한 해방이 시작되고 즉 미국에 의한 접수평정이 시작되고 문재인과 586이 파산해서 쇼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평가. 첫째, 폭도 행태. 두 번째, 박 대통령의 업적. 그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대북정책과 공안정책에 대해서는. 업적에 대한 인정.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또 2019년의 키워드고 마지막으로 2019년은 자유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시내에 수십만씩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유시민 이 다섯 가지가 키워드가 될 거다.